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 33회 지금부터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베리머니 오늘도 투자 핫 키워드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따라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원자로 기업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SMR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원자력 1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신문은 그동안 SMR 사업자들은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미 에너지부 등 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AI 사업에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아마존과 구글이 이제 본격 투자에 나서면서 민간 자금 유치와 사업화 추진이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반면 일각에서는 SMR이 대형 원자로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직 최종 저장소가 없는 장기 저장 핵 폐기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도 원전 에너지 확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데다가 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는 전력 충당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신규 전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전력원으로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로서도 적합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투자 키워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우리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십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이 작년 3월에 출연을 해주셨더라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또 했었고 3월에 했어가지고 아마도 땡큐베리머니 보신 분들은 작년에 2차 전지의 그 상승 랠리를 함께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연구원님의 뷰가 또 들어맞은 것도 많았다.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사실 2차 전지가 마냥 쉬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까딱까딱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꽤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상황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도 있었고 또 떠들썩했잖아요. 자, 지금 2차 전지의 반등세가 좀 나왔다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음. 하반기 가이던스가 좀 조정이 되면서 네. 최근에 좀 주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시점으로 보시면 이제 8월 중후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좀 주가 반등을 했었는데 반등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유럽이 이제 25년부터 CO2 규제가 좀 강화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로 인한 수요가 좀 회복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렇죠.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3분기 실적 이후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4분기 눈높이가 좀 많이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트럼프의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지금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에너지 솔루션은 LG엔솔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하는 걸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들이 어떻게 실적 발표한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미국 대선이 또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엔 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일단 좀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차 전지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 땡큐베리머니 저희 후반부로 가면은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어떤 뷰로 바라봤을 때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선 이야기는 잠시 후로 저희가 좀 미루도록 하겠고, 아까 이제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4분기 실적 눈높이도 높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 높은 게 이해가 안 거든요. 요즘 주가도 안 좋고 안 좋다 캐집니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눈높이가 높아요? 우선 이제 전방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가이던스가 좀 높게 좀 되어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신 것처럼 유럽 쪽의 수요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지금 3분기 이후에 4분기가 실적이 좀 확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4분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인데, 그렇죠. 그때 좀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눈높이도 좀 낮아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 초였나? 나왔던 리포트를 제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 그거를 보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에서는 또 일각에서 어떤 연구원은 올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보단 낫겠지라고 해서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년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YY로 보시게 되면은 판매량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 영향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눈높이 자체가 너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랑 이제 내년 이제 4분기 실적 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쪽에서 보면 눈높이가 되게 낮은 상태고 어떤 쪽에서 보면 눈높이가 되게 높다. 되게 좀 어렵네요. 요거를 좀 맞춰놓고 컨센이 시장에 좀 부합하게 나오는 것도 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 이제 유럽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도 독일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독일이 일단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지급된과 동시에 과거에 2차 전지도 섹터가 좀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 다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나요? 일단 보조금 자체가 좀 도입이 된다 하면은 판매량도 좀 올라갈 거고, 그쵸. 센티멘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독일이 워낙 판매량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많이 좀 다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독일 시장이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채택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됐으면 하는 호재이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2차 전지 좀 핫한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테슬라 로보택시 아마 보셨나요? 네, 맞죠. 네. 라이브 보셨어요? 네, 라이브로 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신기하긴 했습니다. 로봇 나온 것도 보고, 자동차가 진짜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오고 오히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 테슬라 주가는 엄청나게 빠지기도 했거든요.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좀 알려졌던 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우선 이제 비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주에서 25년부터 지금 실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사이버캡 같은 경우가 그쵸. 지금 이제 2026년부터 생산을 26년. 시작을 해서 네. 양산 자체는 2027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시장에서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후를 보시게 되면은 행사 직후에 좀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다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될 거야, 뭐 구체적인 이야기, 좀 세부 내용들은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실망 매물도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2차 전지가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한 2달 정도? 길게 보면 3달 정도는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전기차 화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기차 화재가 나오면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더 부각이 돼서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화재의 원인이 통상 이제 과충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뭐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 네. 좀 화재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게 열폭주 현상인데 열폭주 현상 같은 열폭주. 경우가 배터리 온도가 한 1000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네. 지금 열폭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업에서는 많은 기술들을 좀 발전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BMS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전고체 쪽으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BMS는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일단은 지금 투자 포인트는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보시나요? 지금 아직 뭐 BMS 자체는 지금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제 보완을 하는 방향이고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좀 보완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고 사실 뭐 화재 난 거 중국 배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훨씬 좋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2차 전지 하면은 당연히 뭐 배터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2차 전지가 배터리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많이 된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ESS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ESS. 있고 그 외에 뭐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로봇 쪽이나 뭐 UAM 쪽까지도 네,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쪽에 되고 있습니다. ESS, 선박, UAM, IT 등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ESS일 것 같습니다. 저희 땡큐베리머니에서도 2달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도 ESS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수요가 많을 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화두가 된 이유가 이 테슬라 2분기 실적 때 설치량이 좀 급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제 산업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이 좀 급증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이 이제 ESS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가 좀 투자가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랑 ESS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이제 통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쵸? 네.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전력을 끌어다 쓰기보다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인근에다가 ESS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U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전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전력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ESS가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동반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 센터, 뭐 AI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큰 투자 포인트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면은 우리가 지금 2차전지에서 보고 있는 ESS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성장 전망, 진짜 좋을 것 같은데 ESS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망을?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ESS 같은 경우가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성장 그쵸. 세를 좀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통상 태양광 설치할 때 BESS랑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ESS 설치량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성장이 많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평균 성장률 보시게 되면은 2030년까지 21%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도 또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방송 보신 분들이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채팅창에도요.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에 투자한 이력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뭐 테슬라도 투자하시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는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기도 하십니다. 뭐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는 지금 다시 한번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좀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고요. 지금 어떤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또 투자할 때
지금 리스크는 무엇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배터리 셀 기업이 있고, 음. 그리고 4대 소재인 뭐 양극재, 음극재, 아, 뭐 분리막, 전해액 예.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재가 뭐 동박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크윈들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이번 달 말부터 예정되어 있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제 메탈 가격이 떨어진 게 이제 ASP에 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ASP 하락 요인이나 뭐 환율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로 봤을 때는 일단은 수요 둔화, 환율, 뭐 미국 대선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투자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막 가정입니다. 만약에 2차전지의 상승 랠리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이전 랠리에서는 좀 소재에서 상당히 많은 시세가 분출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가 좀 주목이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번하고 똑같은 랠리가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번에는 또 이럴 때 사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좀 전액, 이쪽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러니까 섹터 전체로 이제 반등세가 네. 나올 때는 사실 베타 자체는 뭐 셀이랑 양극재가 좀 큽니다. 그쵸. 네, 근데 뭐 새로운 소재를 좀 찾아보신다고 하시면은 뭐 실리콘 극재 이쪽이나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5년부터 지금 FEOC가 지금 핵심 광물에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뭐 전구체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구체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실리콘 음극재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법적으로 봐야 될까요? 해리스가 되면 2차 전지한테 긍정,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가 부정, 지금 이렇게 보는 거 맞나요? 일단 시장에서의 시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말씀하시는 뭐 해리스 트레이드, 뭐 그쵸.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거 보시면은 해리스가 워낙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쪽에 좀 우호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2차전지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은 2차전지는 상승의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된다 하면은 네. 이제 직후에는 좀 주가가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제 IRA 폐기 관련해서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 IRA 폐기 위해서는 상원이나 하원 둘 다 통과를 해야 되지만 과거 이제 오바마 케어 때도 이제 일부 이제 이탈표가 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IRA를 수혜를 많이 받는 이제 공화당 주들에서는 이제 이탈표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IRA 폐기 자체는 쉽지 않지만 네. 다만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좀 전기차 침투율 속도 자체는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좀 더뎌지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양양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머스크가 1000억 트럼프 배팅했던데 이거 어찌 되는 거? 어찌됐든 가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자, 트럼프가 2차 전지에 악재는 될 수 있지만 트럼프랑 머스크, 테슬라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2차 전지에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뷰도 있어요. 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네. 이제 뭐 FSD 같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법안 뭐 승인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일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30D 조항이라고 해서 30D 조항. 예, 소비자들이 받는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이제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Q&A 때 나온 질문 중 하나인데,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네. 이 30D 조항을 좀 건들 수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7,500불이 없으면은 네. 이제 테슬라보다도 이제 경쟁사들이 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데 좀 더 이제 우호적인 정책이 정책 폐지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뭐 전략으로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면은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빠지거나 아니면 네. 조금 이제 업사이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테슬라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천지에서 그런 쪽들을 본다라면은 테슬라 밸류체인 좀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느새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방송은 11월 21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11월 21일 여러분 캘린더 박제 필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함께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Thank you 베리 원이었습니다.